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몸과 마음은 잘 챙기셨나요?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하루에 루틴 3가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노력을 해보신다면 더욱 몸과 마음을 분명히 건강하게 챙기실 수 있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은 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그래도 더위에 조심하시고 냉방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온도 조절 잘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는요, 나르시시스트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보통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계속 부정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비난하고 질책하고 모욕을 주고 또한 잔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며 수치심도 유발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할 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반응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대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로 나르시시스트를 이길 수가 없고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그 짜여진 그 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능통하고 거기에 굉장히 숙달된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괴롭히는 그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덫에 걸리지 않고 그 술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헤어질 수 있거나 떠날 수 있으면 당연히 떠나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술수나 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간파해서 그것에 정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떠넘기고 또한 부정적인 자극을 계속 주고 또 부정적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대로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게 되면요, 나르시시스트 덫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술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술수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극이라는 것은 직장 상사의 잔소리나 비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음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어떤 수치심 유발이나 모욕감이나 또는 조롱, 비난, 질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이런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또 자녀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는 내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과 또한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을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몸과 마음 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질병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로 인했지만
그 반응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정말 더욱 성장하고 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자유의 의지가 달려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세 곳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생존자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꼭 살아야만 하는 의미를 찾게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이고 낙심을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희망적인 선택을 빅터 프랭클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고통이 가치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그 고통이 가치가 없이 되지 않도록 빅터 프랭클은 그 안에서 원고를 계속 써서 나중에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펴서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빅터 프랭클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의사로서요. 그랬는데 또한 강연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한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자 철학자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선택을 어떤 것을 매 순간마다 잘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또한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르시시스트가 옆에서 아무리 자극을 주고 또한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그 말 한마디 또한 그 공격적인 그런 행동 하나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은 흡사 떨어진 화살을 집어들어서 내 가슴에다가 다시 꽂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독을 먹는 거하고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게 안타까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날마다 알아차리고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이나 어떤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르시시스트의 그 비난이나 질책이나 잔소리나 그 음험한 말에 내가 얼른 간파하고 알아차려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이나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요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담담히 또한 묵직하게 계속 자신의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인생에 어떤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말 꿋꿋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